1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진 씨. 밤 8시 식당 문을 닫으면 곧바로 새로운 일터로 출근합니다. 지난 3월부터 친구와 함께 대리운전을 시작한 겁니다. 식당을 찾는 손님이 줄고 식자재 값이 오르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업에 나섰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평균 90여만 원. 부업을 시작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공 씨는 식당의 대리운전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부업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필수라고 느껴지잖아요, 부업이. 부업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내 통장에 이 돈이 꼽히니까 애들 학원비가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그나마 좀. 공장을 다니는 30대 이모 씨도 1년 전부터 부업인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인데 식비와 학원비 등 생활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루 4시간 정도 배달을 해 한 달 평균 100여만 원을 가져갑니다. 급여는 더 이상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올라봤자 뭐 부업하면서 그래도 돈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이처럼 고물가 때문에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업 인구는 전국에 57만 5천여 명,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44만 7천 명보다 약 30%나 늘었습니다. 부업 인구는 늘고 있지만 소득 개선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본업과 부업 평균 소득은 294만 7천 원,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평균 21만 원 정도 많지만 시간당 소득은 13,000원으로 오히려 3,000원 정도 적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도 조금 불안정한 일자리고 두 번째 일자리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좀 불안정한 일자리고 해서 그리고 뭐 국민연금도 이제 좀 낮고 그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아서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부업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종로에서 30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던 이근재 씨는 음식점을 최근 부동산 업체에 내놨습니다. 지난 2020년 닥친 코로나19는 겪어보지 못한 재난이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은행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렸습니다. 나도 어떻게 빌리다 보니까 뭐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하여튼 다 합쳐보니까 1억 천이 되더라고요. 대출 금리마저 오르면서 감당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대출을 갖다가 3% 이하로 다 준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4.5%, 4.6% 돼요. 코로나 때 빌린 돈 그냥 은행들한테 이자돈 갚으면서 종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부실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총 1,109조 6,65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석 달 넘게 연체된 금액은 9조 892억 원,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대출금을 석 달 넘게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7만 2,815명에 달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끊긴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하면 28.1% 늘었고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약 3배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시절보다 더 최악으로 내몰리는 셈입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기보다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대출을 받게 한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대출을 해서 계속해서 연명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영업자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자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적극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서울에서 20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김모 씨. 요즘이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코로나 때는 그나마 조금 지원이라도 나와서 괜찮았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는 아주 좀 힘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수천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과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또 높고 하다 보니까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원금이자 이렇게 같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난 2월 기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 모두
1년 전 같은 달보다 2배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8조 2천억 원. 이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돌려받지 못한 부실 금액은 8,200억 원으로 10%에 육박했습니다. 2.79%였던 1년 전보다 약 3.5배 급증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부실 징후 기업으로 분류된 사업체도 8만 4천여 곳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이에 따른 소비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다들 축소하고 사람들 내보내고 뭐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게를 운영을 하려면은 자금이 필요한 거고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정책 금융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역부족이죠. 소비 침체는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 집계 결과 명절 영향을 빼고 계산한 지난 1월과 2월의 평균 소매 판매, 즉 상품 소비는 1년 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